왜 밖에서 마법을 쓰면 안 되냐는 소녀.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말해주죠. 인간과 마법사는 사이가 나쁘다고 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옷을 찾은 소녀. 옷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노나에윈, 마법사입니다. 시간이 없다며 마법으로 옷을 고칩니다. 옷을 고치고 이동 중 집에 엄마가 돌아옵니다. 꽃집 일은 끝났냐고 물어보는 노나. 밖이 소란스러워 일찍 끝났다고 하죠. 마법 감시국이 또 마법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옆 동네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마법을 쓰는 걸 이웃이 봤다고 하죠.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좋다는 엄마의 말에 로비에게 책을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노나를 지키겠다고 아빠랑 약속했죠. 그러니 밖에서는 인간인 척하며 절대로 마법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알겠다며 나갈 때마다 말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노나. 마법사가 잡혀간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 마법감시국에서는 마법사를 잡아 관리시설로 연행했다고 합니다. 마법사의 겉모습은 인간과 같고 지팡이를 사용해 마법을 쓴다고 하죠. 수상쩍으면 마법관리국에 연락하라고 하죠. 다른 집에 방문한 노나. 친구 로비가 반겨줍니다. 쓰던 안경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노나. 로비의 엄마는 로비가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찾는 걸 도와주냐고 말하죠. 노나가 도와줄 거니까 엄마는 저리 가라고 말하는 로비. 방에 들어온 두 사람. 노나에게 깨진 안경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떨어졌다고 하죠. 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부신 걸 들키면 혼나서 그렇다고 하죠. 노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로비. 수리하려면 비싸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며 나중에 뭐라도 사달라고 하는 노나. 노나는 지팡이를 사용해 마법을 사용합니다. 금방 고쳐진 안경. 완벽하다며 고맙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마법의 바늘과 실로 꿰매는 건 언제 봐도 신기하다고 하죠. 마법사가 잡힌 얘기는 들었냐는 로비. 이렇게 마법은 편한데 왜 마법감 시국이 있냐고 말합니다. 노나의 엄마 말고 마법사라는 걸 아는 건 로비뿐입니다. 그때부터 쭉 도움을 받고 있으니 곤란한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죠. 과거 나무 위로 올라간 로비. 나무 위 모자를 집으러 갔습니다. 곤란해하는 노나. 노나가 좋아하는 모자라며 다른 사람을 부르는 사이에 새가 물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죠. 모자를 잡은 로비. 모자를 집었으니 내려옵니다. 그때 마법으로 로비를 구해준 노나. 마법을 써버려서 어쩔 줄 몰라 하죠. 혹시 노나에게 마법사냐고 합니다. 마법을 쓰려면 인간의 피가 필요하냐고 묻죠. 인간을 먹는 거와 악마랑 계약하냐고도 물어봅니다. 전부 소문에 뻥이냐는 로비. 마법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자신이랑 똑같다고 하죠. 로비는 마법 감시국의 호들갑이 심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노나의 정체는 절대 안 말한다며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죠. 친구가 관리시설 같은 곳에 가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다는 노나. 인간이 전부 로비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진지하게 그런 소리 말라며 창피하다고 합니다. 안경은 찾았냐는 로비의 엄마. 재밌어 보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노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엄마는 로비에게 또 마법을 보여준 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로비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걸 알고 있다며 괜찮다고 하죠. 어떻게 들킬지 모른다는 엄마. 로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마법을 보면 어쩌냐고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친구랑 못 만나게 한다고 하죠.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로비는 7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며 다르다고 합니다. 어째서냐고 하죠. 자신의 아빠는 인간인데 엄마는 인간이랑 가족까지 된 주제에 왜 친구도 못 만들게 하냐고 하죠. 밥은 됐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노나. 마법을 안 쓰고 인간인 척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죠. 아침도 엄마랑 미묘한 분위기였던 노나. 집에 가는 게 껄끄러워 로빈에 들렸다 간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 사람이 모여있는 걸 보게 되죠. 보기 위해 앞으로 갑니다. 모른다고 하는 로비. 오늘 아침 감시국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안경을 어제 떨어뜨려 깨진 걸 본 시민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안경이 돌아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경 수리는 3일이 걸리므로 하루 만에 고쳐진 건 이상합니다. 마법을 쓰지 않는 이상 말이죠. 자기가 직접 수리했다는 로비.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고쳤는지 보여달라고 하죠. 로비를 마법사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며 안경을 고쳐준 마법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법사를 빨리 말하라는 마을 사람들. 로비의 아빠는 뭐하냐면서 마법사를 감싸지 말라며 이름을 말하라고 하죠. 애가 혼란스러워서 그렇다는 로비의 엄마.
마법사에게 세뇌 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말하면 가족을 죽인다는 협박을 받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거면 마법사에게 죽을지 여기서 죽을지 정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곤란해하는 로비. 그때 로비의 시야에 노나가 보입니다.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마법사를 지키고 싶냐고 말하죠. 비난하는 사람들. 이름을 듣자마자 노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로비의 엄마는 놀라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7년 전부터 알았지만 알고 있던 건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를 먼저 쏴버립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로비 또한 쏴서 죽여버리죠. 노나는 로비도 부모도 전부 인간인데 왜 쐈냐고 하죠. 연대 책임이라며 처형했다고 합니다. 마법사를 끌고 가라고 하죠. 마법 연구를 위한 마법사 보존에 따라서 지금부터 관리시설로 간다고 합니다. 신발과 지면을 꿰맨 노나. 그리고 총을 빼서 겨눕니다. 꿰매는 마법은 편리하지만 대단하지 않다고 하죠. 노나 또한 총으로 쏴버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포기하라고 말하는 감시국. 마법사는 꺼지라는 마을 사람들. 노나는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나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노나. 엄마 말대로 했으면 로비가 죽을 일도 없고 사람들의 말대로 전부 자기의 탓이라고 합니다. 노나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다른 마법사가 나타났다며 쏘라고 하지만 빗마법을 사용해 조력을 내버리죠. 엄청난 위력에 놀라는 노나. 엄마가 진심으로 쓰는 마법을 처음 봤습니다. 노나를 데리고 도망치는 엄마. 주변에 빗자루를 집어서 하늘로 도망치죠. 마을을 떠나는 두 사람. 노나는 죄송하다고 합니다. 모두 엄마가 말한 대로였다고 하죠. 아빠는 노나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었죠. 아빠는 상냥한 사람이었고 마법사란 사실도 비밀로 해주었습니다. 결혼 후 평화로운 나날이었던 순간 집에서 지팡이의 모습을 들켜버렸고 감시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도망치기 위해 미끼를 자처해 살해당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달라는 게 유언이었죠.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 노나가 인간으로 산다는 선택지도 남겨두고 싶었다고 하죠. 그게 유일하게 아빠가 노나에게 남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노나에게 다음 마을에서는 마법사라는 걸 들키지 않게 잘하자고 하죠. 같은 실수는 안 한다고 하는 노나. 그때 두 사람 앞에 나타난 마법주. 그리고 그 안에서 총구가 나옵니다. 명중했다는 감시국 요원. 감시국 국장은 이 마법이 있으면 멀리 떨어진 적도 쏠 수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마을을 파괴했다며 강한 마법사라고 하죠. 격추한 마법사를 회수해오라고 지시합니다. 국장에게 마법진을 쓰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물건이 아닌 생물을 전송하면 전부 고깃덩이가 되어서 죽었다고 하죠. 마도구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이 쓸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어느 숲속. 이곳에 누군가 있죠. 이 소녀는 노나를 발견합니다. 여기까지 위치리브의 일화 내용입니다. 스파이 패밀리 진격의 거인 단다단 등을 연재하는 소년점프 플러스의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죠. 여러모로 엑스맨의 매그니토의 서사가 생각나는 일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작화와 나쁘지 않은 전개로 좋은 평가를 받는 중이죠. 국내 정발이 된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